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후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에 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원주 연결선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국가철도망 구축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구임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죠.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3년 만에 정상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역대 최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와 농수축산물 등 모든 품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강원통계지청의 2022년도 6월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44.7%와 36.3% 오르는 등 생활물가 지수가 8.4%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43.1% 올랐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 전인 6월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가스가 9.6% 올라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감염병의 재유행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81명으로 전주 대비 2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일과 달리 이튿날인 4일 확진자 수가 530명을 넘으면서 하루 만에 2배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활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상승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릉 호남 지역의 철도 시대 이른바 강호축 개막을 위한 이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주 만종간 원주 연결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광역 국가철도망 구축 좀 제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또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전영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제 발표가 이제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던 도내 주요 철도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는 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 건설 추진 계획을 담은 네 번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9년 10월 31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중심 재편이라는 문건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주요 그 교통이 도로에서 이제 철도로 교통정책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철도망이 2배로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면 기존 노선을 좀 급행화시키고요. 그리고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그래서 시간당 400km의 초고속 열차 운행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도 영업거리가 연장되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도망이 4,274km입니다. 이걸 2030년이 되면 5,341km로 125%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네. 2030년까지 단선철도를 복선화율로 바꾸면서 61.4%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전철화 비율, 이게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78.3%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 교통 수송 분담률을 2019년 11.5%에서 2030년 17.0%까지 5.5%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강원권의 주요 이제 그 계획에 들어간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 연결선인데 여기는 원주역에서 만종역까지 복선 전철로 6.6km, 사업비는 6,371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부산에부터 지금 삼척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삼척에서 강릉까지 단선 전철로 고속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43km고 1조 2,744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천 주민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용문 홍천 광역철도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 전철로 34.1km를 연결시키는데 8,537억 원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동해 신항선입니다. 그래서 삼척 해변에서 동해 신항까지 단선철도로 3.6km, 1,65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할 구간, 그래서 연천, 경기도 연천에서 철원 월정리를 단선 전철로 잇는 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원주 춘천 단선 전철, 그리고 태백 영동선 제천에서 삼척까지 복선 전철로 잡는 그런 계획을 추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역에서 만종역까지 연결 노선 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원주역에서 만종역 뭐 가까운 데인데 여기 굳이 철도를 왜 놓아야 되지? 왜 놓는다고 하지? 라고 이제 좀 의문점을 가지기 쉬운데 이 연결 노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차는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래서 예. 제천을 떠난 고속 열차가 이제 원주역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서원주역까지 갔다가 다시 스위치백으로, 그러니까 백을 했다가 다시 앞으로 달리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시간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직선으로 놓여 있는 만종역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에서 이제 만종역까지 새로운 철도를 그래서 개설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 1년 만에 바로 사업 타당성 조사 영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업비는 6,37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내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연결되면 목포에서 원주까지 2시간 30분, 그리고 강릉까지 가면 3시간 30분까지 우리나라 끝에서 끝을 잇는 그런 철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강호축이라고 하죠. 네. 이 호남 지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의 사전 작업, 꼭 필요한 그 노선의 연결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대부분이 이제 그 행축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놓여지는데 X선으로 4선으로 이렇게 이제 한 축은 서울에서 부산, 한 축은 강릉에서 목포를 연결하면서 국토가 X선으로 이제 교통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또 부산까지도 이 KTX, GTX급으로 이제 또 연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말입니까? 언제 이렇게 또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노선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원주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원주 시민들은 왜 그럴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5년 뒤면 원주가 아마 천지가 개벽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안동까지 KTX 이음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충북 도담이 있습니다. 단양 도담에서 영천까지 KTX 고속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 73.8km가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안동에서 영천이 71.3km거든요. 그래서 복선 전체로 단순화를 시키면 이미 영천에서 부산까지는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는 기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71.3km인데
이게 2023년에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1년 정도 늦어지게 돼서 2024년에 개통이 되면 원주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까지는 아마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7년까지 그러니까 여주 원주 전철 구간이 완성이 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KTX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7차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주를 통해서 이제 원주와 춘천만 연결되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편이 다 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 외에 그 국민들이 원주를 그래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전혀 원주 주민들은 모르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024년도 정도면은 KTX로 또 원주에서 부산까지 또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지금 강호 쪽 같은 경우는 이 충북선이죠. 이 충북선이 완성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원주에서 뭐 호남을 가건 또 영남, 부산을 가건 간에 정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철도가 이게 교차되어서 인프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또 놓여지는 곳이 또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의 역할을 원주가 거의 뭐 수도권화되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경부축에 너무 쏠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2 경부축이 서울 청량리 원주를 거치면서 제천, 안동, 그다음에 경주, 울산, 부산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량리 발전까지도 서울의 동북부 지역까지도 발전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원주 만종간 연결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발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또 결과 나오는데 이게 또 그 뒤에는 또 사전 타당성 또 조사를 원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죠.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금 발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이 지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업의 타당성, 손익분기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5성선도 호남선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차 계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경제성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아마 강원도와 원주, 그다음에 강릉이 힘을 합쳐서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원주 만종간 연결선을 비롯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의 시행 관련 여러 가지 많은 절차들 또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좀 참고할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일단 이런 연결선은 강호축뿐만이 아니고 추후에 춘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만종역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천 용문이 완성되기 때문에 원주 춘천 철도의 명분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대륙으로 가는 이런 축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원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열차역의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준비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학교 전영철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요 의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회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인데 먼저 그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약을 보관하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약이었는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약을 관리하면서 약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 유통 과정에서 국민에게 유해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의약품에 불순물이 포함됐거나 허가 사항과는 다른 의약품 제조 사유가 발생하면 약품의 회수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최근 회수 대상 의약품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위해 의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약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문 약품개발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위해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유통 단계에서 관련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토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의약품 유통 중에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이미 입고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입고된 요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을 유통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토록 하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위해 의약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서비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좀 계속해서 또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 서비스는 약품에 대한 정보를 기관에 문자로 제공하는데요. 이 알림 서비스는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자와 또 약품을 받는 기관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과 병원과 같은 요양기관에 약품 정보를 제공해서 위험한 의약품이 유통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곳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양기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약국과 병원을 비롯한 많은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요양기관 알림을 신청해서 안전한 약품 유통 환경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문 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회수 대상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해 의약품 유통 차단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감기약 품귀 사태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의약품 구매가 어려워 곤란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업계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에 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 시민들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어플 서비스도 이제 운영한다고요? 네, 모바일에서 건강정보 앱을 설치하고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약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의약품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의약품의 제조 번호와 또 제조일과 같은 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처럼 우리가 약품을 더 쉽게 사용하고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안전하게 약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정상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축제인 만큼 또 자원봉사단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원활동가 또 모집 중이라고 하죠. 오늘 준비한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축제공연팀의 황용훈 씨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문화재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형 축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이 닷새간 열리는 것은 이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축제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정대로 다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저희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그 원주 원일로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기존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었던 그러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민들의 동참이 또 함께 있어야 또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자원봉사단을 이제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모집하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그 자원활동가 그 추장과 추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집을 진행되는데요. 네. 일단은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그 추자라는 이름은 그 저희 댄싱 카니발 축제에 맞게 그 춤을 추자 이러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추자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정말 추자하더군요. 예.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그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까지 저희가 그 추장과 추자로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27일부터 16일까지 추장을 모집하고 그 추자에 대한 자원봉사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시 그 코로나파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셨는지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추자, 오타가 아니고 춤추자에서 또 이제 땄고요. 네, 이제 일반 그 봉사 팀원이라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분들 뭐 추장은 아무래도 리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추장과 네네, 추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추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약간의 그 리더가 그 추자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정을 조금 축제 기간에 앞서서 참여를 하셔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추자는 그 축제 기간 내에 참여를 하셔갖고 축제도 즐기시면서 또 자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모집 일정, 이 추장과 추자가 좀 약간 다른 겁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추장은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 좀 앞서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일정을 조금 더 땡겨서 진행을 하고요. 네. 추자는 거의 축제 일정에 좀 맞춰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달 23일까지 모집하는 것은 동일한 건가요? 추장은 7월 16일까지 신청 기간이고요. 예. 네, 추자는 23일까지입니다. 23일까지요. 차이가 있군요. 네. 지금 그 희망하는 분들 좀 이제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뭐 일정 기준 뭐 자격 조건 따로 없는 겁니까? 네,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네. 네, 시민분이라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하나 증定되면은 17세 이상이 신청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되겠군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최종적으로 선발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뭐 혜택이 있는가요? 네, 아무래도 뭐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하신다는 사명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자원활동가에서의 약간 임명장, 아이디 카드라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네.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봉사 시간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축제를 참여하셨을 때 물론 축제 티셔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축제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 축제를 자원봉사로서의 참여하셨다는 그런 수료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청 방법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신청 방법은 저희가 홈페이지 접수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로 통한
접수와 그다음에 방문 접수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일 간편한 것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이메일로 접수하는 게 일단 제일 또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3년 만에 또 정상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좀 많은 또 신경을 쓰일 것 같습니다만은 좀 초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들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동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3년 만에 열리는 그 축제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한 축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축제장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축제 한창 또 준비 시작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연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축제 네, 공연팀의 감사합니다. 황용 팀장이었습니다.